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3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작성하시고 나면 파일을 저장하셔야 될 텐데 그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하셔야 되겠고요. 시험장에는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답안은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슬라이드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A4 페이퍼라고 설정을 하셔야 된다. 슬라이드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번부터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 도형과 하단의 로고가 들어있는데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문제에 대한 세부 조건을 동그라미 점선 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리지 않아요. 그림을 삽입할 때 반드시 픽처라고 하는 폴더 지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찾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먼저 전체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이다. 그리고 슬라이드는 순서대로 6개를 작성을 하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끝자락에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를 직접 지정을 하실 적에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첫 번째 슬라이드 한 장만 나와 있는데요. 다시 홈으로 돌아올게요. 새 슬라이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시게 되면 모양들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이 보일 텐데요. 두 번째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만 만들 겁니다. 아래쪽에는 도형들을 자유롭게 배치할 거니까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도 있고 내용도 들어있을 겁니다. 제목 및 내용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글씨를 넣는다든지 표나 차트를 넣을 수가 있게 되겠죠. 방금 선택했던 걸 반복적으로 똑같이 넣으시려면 고르지 않고 그냥 반짝이 종이를 누르시게 되면 똑같은 모양의 슬라이드가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도 도형들을 잔뜩 넣는 친구죠.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셔서 제목만 있는 친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6장이 준비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들어있는 슬라이드인 거고요. 두 번째와 여섯 번째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만 들어있는 친구,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목과 내용이 들어있는 친구로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이용해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는 제목과 하단의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표현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 메뉴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선택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왼쪽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슬라이드들이 보일 텐데요. 그 모양 중에서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1이라고 붙어 있는 친구, 요게 왕 중의 왕 마스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설정해 놓으시면 모든 아이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첫 번째 1이라고 들어있는 친구에서 제목을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도형들 얹어서 표현해 줬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밑에 깔려있는 사각형 집어넣도록 할까요? 삽입의 도형 사각형을 쭉 길게 깔아 줄 거고요. 화살표 모양도 추가로 넣어 보도록 할까요? 삽입의 도형 오각형의 화살표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방향을 빙그르르 돌려서 바꿔주셔도 되고 좌우로 대칭을 시켜주셔도 되고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십시오. 색상은 언급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지를 받으시면 그 시험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어떤 색깔인지는 알 수가 없고 서로 다른 색이구나 하는 거 정도는 파악이 되실 거예요. 밑에 깔려있는 친구는 좀 더 짙은 색으로, 위에 얹어져 있는 아이는 좀 더 옅은 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도형을 작성하실 적에 그 도형에는 선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이 없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꼭 언급한 대로 선은 없습니다 라고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제목은 글씨가 지금 도형에 깔려서 잘 보이지 않죠? 도형을 선택하셔서 제일 앞쪽으로 나오세요 라고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글꼴에 대한 언급은 그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둠의 40에 흰색 가운데 맞춰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춰주시면 되죠. 하단의 로고를 불러오도록 할까요? 하단에 123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가 들어있군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가지고 있는 그림은 시험장에서 픽처라고 하는 방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 소스를 잘 찾으셔서 왼쪽 하단에 있으니까 배치 적당히 하시면 되겠고요. 크기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그 하단의 로고는 배경 회색을 투명하게 지정해 주세요 라고 했군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도구가 뜰 거고요. 거기에서 색깔에 대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이라고 하는 친구 선택하셔서 투명색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회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콩 찍어주시면 회색 부분만 투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슬라이드 번호의 경우에는 이미 오른쪽에 이렇게 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오른쪽에 불만 없으니까 이 친구는 그대로 두고 나가시면 되겠죠. 전체 슬라이드가 모두 다 색깔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에서는 도형들이 들어있지 않죠? 그렇다면 제목 슬라이드 얘만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라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쪽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보고 계신 거 맞죠? 배경 그래픽을 숨겨주겠다라고 V체크를 하시게 되면 모든 아이들은 다 도형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목 슬라이드에만 도형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닫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 빼고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다 제목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는 보이지가 않네요. 분명히 번호가 오른쪽 구석에 있는 거 확인했었는데 말이죠. 삽입하겠습니다. 글씨를요. 슬라이드 번호라고 체크하게 되면 지금 슬라이드 번호가 비어 있어서 그래요. 슬라이드 번호를 보여주세요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를 안 했으면 좋겠죠. 모두 적용하고 나오면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가 삽입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전체 구성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1번 표지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표지 디자인에서는 제목을 따로 넣을 건 아니니까 이 제목 부분은 지우도록 할게요. 넓게 드래그 하셔서 딜리트 지워줄 거고요. 도형과 워드아트 그림을 이용해서 작성하세요 라고 했네요. 요만큼 네모난 도형에 그림으로 채워주는 작업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도형에다가 그림으로 채우세요 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그림 서식이 뜨죠. 거기에서 채워줄 겁니다. 그림으로요. 가지고 있는 그림을 찾으시면 되겠죠. 커피콩 모양인 그림 3번을 삽입하시게 되면 바로 들어갈 건데요. 세부 조건을 보시게 되면 도형은 투명도를 50% 그리고 부드럽게 가장자리 처리하세요 5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도형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도형 서식을 불러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채워주는 투명도 50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처리할 수도 있겠네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얼마만큼이요? 5포인트만큼이요. 워드아트 글씨를 써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글씨 중에서 워드아트를 넣겠습니다. 제일 밋밋한 첫 번째 친구를 클릭하셔서 타이핑 하도록 할까요? 문제에서 글자의 모양을 변환시켜주고 글꼴과 효과도 지시가 되어 있군요. 쪼로로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그냥 상자 테두리를 콩 찍으셔도 되고 전체가 다 선택이 됐다면
글자를 선택하고 계시면 그 서식이 뜰 거예요. 도형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글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변환시켜 주도록 할게요. 변화는 역삼각형. 글꼴에 대한 건 홈에 가서 맞춰주면 되겠죠. 홈에서 글꼴을 도둠.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이 친구는 굵게 표현해 주세요. 그림자는 지워주겠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아 보이죠? 쭉 드래그해서 키워주시면 되겠고, 반사시켜 주도록 할까요? 글자에 대한 글꼴 얘기가 끝났으면 다시 도형 서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반사시켜 주는 건 텍스트 효과에 가셔서 반사 찾으시면 되겠죠? 근접 반사의 4포인트 오프셋. 그림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1, 2, 3 주식회사 넣도록 하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이미지,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배경색, 회색 부분은 투명하게 바꿔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뜰 거고요. 색깔을 바꿀 수 있었죠. 색을 선택하셔서 투명색, 회색을 지워주시게 되면 투명하게 처리가 돼서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네요. 제목부터 쓰도록 할까요? 목차.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를 작성할 거고요. 글꼴은 굴림의 24다 라고 되어 있는 건 요 아랫동네에 있는 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목은 그냥 글씨만 쓰고 멈추시면 돼요. 아래쪽에 도형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밑에 깔려있는 화살표 먼저 그 위에 십자가 글자를 얹으시면 되겠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놓을 겁니다. 도형. 화살표를 찾아다가 길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십자가도 클릭 드래그해서 얹어줍니다. 색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본인이 넣고 싶은 색깔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도형에 대해서는 선이 없다 라고 언급이 돼 있을 경우에는 꼭 선이 없도록 바꿔주시면 되겠죠.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텍스트 넣을 거예요. 텍스트 상자 클릭하셔서 쭉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글자가 반복되니까 플라스틱까지만 써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몽땅 다 잡으시고요. 복사하실 때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시면 더하기 표시 쫓아다니는 거 보이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끌어내리시면 이렇게 도형을 똑같이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글씨 쓸까요? 글자의 모양을 나중에 한꺼번에 맞출 수 있죠. 몽땅 다 선택하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맞춰줍니다. 굴림에 24. 텍스트에다 하이퍼링크를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슬라이드 6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친구를 이라고 글자를 쪼로록 블럭 잡을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하이퍼링크를 걸겠습니다. 링크. 어디다가 연결할 거냐? 현재 있는 문서에다 연결할 거다. 슬라이드 몇 번이요? 슬라이드 6번이요. 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하이퍼링크가 걸리면서 밑줄이 쫙 그어집니다. 그림을 삽입해 보도록 할까요? 그림의 경우에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삽입,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찾으셔서 문제에 보시면 그림 4번을 불러와라 라고 했는데, 그림 4번에는 여러 개가 배치가 되어 있군요. 일부분을 잘라서 이 친구만 남겨놓아야 되겠군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림 4번을 삽입하도록 할게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뜰 거고 자르기 기능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르기 단추 누르셔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선택을 하도록 하죠. 다 됐으면 빈 공간 눌러서 확정해 주시고요.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가 배치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네요. 제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실 적에 영문의 경우와 한글의 경우 기럭지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을 입력하셨으면 그 글머리 기호를 정해주도록 하죠. 첫 번째 1수준의 경우에는 글머리 기호가 화살표 모양이고요. 안쪽으로 수준을 늘려준 친구는 글머리 기호가 V체크 모양이로군요. 글꼴을 맞추도록 할까요? 모두 다 굴림인데 크기와 굵기가 다르네요. 몽땅 선택을 하셔서 글꼴은 굴림, 줄 간격은 1.5, 공통된 부분은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글자의 크기가 1수준의 경우에는 24, 굵게 표현할 거고요. 2수준의 경우에는 20, 완성이 됐으면 너비를 조절하셔서 머스트에서 끊기도록, 영문을 잘 작성하셨으면 왼손의 도움받아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상자에 테두리 갖다 대시면 더하기 표시 쫓아다니죠. 드래그 하셔서 글씨 쓰겠습니다. 텍스트 입력이 끝났고요. 글자의 모양도 맞춰줬으면 동영상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동영상을 넣도록 하지요. 픽처라고 하는 방 안에 동영상 들어있을 겁니다. 삽입하셔서 위치 정하시고요. 자동 실행하고 반복 재생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비디오를 선택하고 계시면 비디오의 형식과 재생하는 형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바꿔줄 거고요. 반복적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체크하시게 되면 세 번째 슬라이드도 완성이 됐네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네요.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경우에는 몇 줄에 몇 칸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3줄에 2칸짜리이니까 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표 삽입 단추 누르신 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게 칸입니다. 2칸이고요. 행이라고 하는 게 줄이에요. 3줄입니다.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표가 만들어질 거고요. 결과물이 오른쪽에 아래쪽 배치되어 있네요. 크기와 위치 적당히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씨 입력하겠습니다. 표를 먼저 만들었으니까 표에 대한 세부 조건부터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6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표를 선택하고 나면 표 도구가 뜨죠. 거기에서 스타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테마 스타일 1번 강조 6번 적용을 했는데요. 색깔 자체가 우리는 알록달록해 보이고 문제지에서는 전체적으로 고루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표를 만드시고 나면 가장 왼쪽에 머리글 행 체크가 되어 있네요. 줄무늬 행도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체크 해제하게 되면 문제지와 비슷하게 골고루 색깔 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글자 모양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둠의 18 가운데 맞춤해 주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춰줍니다. 좌측의 도형과 상단의 도형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은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대각선으로 모서리가 잘린 친구 선택해서 그려주시고요. 색상이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형을 선택하셔서 도형 서식에 채우는 걸 그라데이션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복사해서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어내시면 복사.
상단의 도형은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에 하트가 얹어져 있습니다. 삽입에 도형 가셔서 모서리가 양쪽 잘려져 있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그려주시고요. 그 위에 하트를 얹으시면 되겠죠.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복사. 도형에서도 글자의 모양 다 맞추셔야 되겠죠. 몽땅 다 선택하셔서 글꼴은 도둠, 크기는 18. 색깔이 까맣게 보이니까 색깔 언급이 없을지라도 까만색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 표 슬라이드였습니다.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 만들도록 할까요? 제목부터 넣겠습니다. 차트를 만드실 때에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 삽입 단추 누르셔서 확인. 데이터를 입력하는 창이 뜨게 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친구 데이터를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1번 누르셔서 일회용 컵.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나면 거기에 기반해서 차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텐데요. 우리는 항목 3번과 4번은 필요가 없죠. 이만큼의 데이터를 몽땅 다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우지라도 그 남은 공간은 자취가 남아 있으니까 아예 범위 자체를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오른쪽 구석에 모서리 점에다 정확히 마우스 갖다 대시면 화살표 모양 보이시나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우리는 요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다인 가구까지만 보이도록 수정하시게 되면 이제 쓸데없는 자료는 보이지 않습니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끼리 이렇게 막대가 세워져 있는데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일회용 컵, 용기, 비닐봉지라고 이렇게 일회용품에 대한 이름들이 떠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차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행과 열을 전환시켜 주시는 게 좋겠네요. 행렬 전환이라고 눌러서 이렇게 일회용 컵, 용기, 비닐봉지라고 일회용 용품의 이름이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 데이터를 편집할 일은 없을 테니까 데이터 입력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종류 맞춰줬고요. 글자의 크기를 맞춰주도록 할까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전체가 선택이 됐을 거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 도둠에 16 외곽선이 있다 라고 하는군요. 선이 지금 안 보이는데 콩 찍으셔서 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차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왔고요. 서식을 보시면 하나하나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의 서식에서 선이 있어요 라고 윤곽선의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그냥 선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까맣게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세부 조건 보겠습니다. 차트의 제목을 넣어주세요. 글꼴과 크기, 색깔 언급이 되어 있네요. 차트 제목을 바꿔주시고요. 쪼로로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그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를 한번 콩 찍으셔도 되고 몽땅 다라고 선택하셔서 글꼴 맞춰주셔야겠죠. 궁서의 크기 24 굵게. 색깔에 대한 얘기는 차트의 서식으로 가주세요. 차트 서식에 가셔서 도형을 채울 적에는 흰색으로 채울 거고 도형의 윤곽선은 깜장색으로 맞춰줄 거고 그림자가 있으니까 도형의 서식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차트 영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차트 영역은 채우기 노랑,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이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 안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이 차트 영역입니다. 그림 영역입니다. 제목입니다. 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에 채워주는 색깔 서식에 가시게 되면 도형을 채우겠습니다. 노랑. 마찬가지로 그림 영역도 그림 영역이라고 이름이 뜨면 콩 찍으셔서 채워줄 겁니다. 흰색. 데이터 서식에 보시게 되면
다인 가구 계열에 대해서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다인 가구라면 요 주황색 막대를 얘기하는 거죠. 주황색 막대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다. 다인 가구에 대해서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문제에 보시면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조축을 체크하고 나오셔야 되겠네요. 확인. 값을 표시하세요. 비닐봉지 1인 가구의 계열만 이라고 되어 있어요. 1인 가구라고 하면 파란색 막대죠. 이 친구인 거예요. 비닐봉지. 얘를 이라고 선택했더니 모든 파란 막대가 다 선택됐군요.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이 친구만 이라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시게 되면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언급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 있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밑에 표가 보여지고 있죠? 차트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요소를 좀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차트 요소 추가. 아래쪽에 표를 보이게 하는 건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테이블에서 범례를 표시. 1인 가구, 다인 가구에 대한 범례 표시가 이렇게 생성이 됐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친구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콩 찍어서 지워줄 거고요. 딜리트.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눈금선들 필요가 없지요. 콩 찍으셔서 딜리트 지워줄 거고요. 결과물을 보시면 1.0, 2.0, 3.0이라고 이렇게 소수자리가 보이는데 우리 건 지금 소수자리가 안 보이는군요. 얘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축소식에 가시게 되면 얘를 표현해주는 방식, 표시 형식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바꿀 거고요. 소수자리가 2자리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친구들이 소수자리가 보여질 거예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축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축도 소수 두째 자리까지 보여줄 건데 0부터 2, 4, 6이라고 1, 2, 3, 4가 아니라 띄엄띄엄 되어 있네요. 역시 얘를 이라고 선택해서 축소식이 뜨면 거기에서 축의 옵션은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6. 기본 단위가 0.5로 되어 있는 걸 2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2, 4, 6이라고 표현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역시 표시 형식에서 숫자를 소수자리 2자리까지 보여주세요 라고 맞춰주시게 되면 이제 결과물처럼 소수자리 2자리까지 표현이 되는 거죠. 선의 모양이 뚜렷해 보이죠? 우리는 흐리멍텅해 보이는데 말이죠. 선 모양들도 이쁘게 다듬어 줄까요? 오른쪽 버튼 축서식. 저는 좀 좁아서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요거 그냥 열어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우는 게 아니라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 실선을 그려줄 거다. 색깔은 까맣게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뚜렷해지는 거 확인되시죠?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도 마찬가지. 선은 실선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표도 마찬가지. 선은 실선입니다. 라고 해서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하시고요. 도형 넣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화살표를 찾죠. 도형에 대한 스타일도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의 모양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뜰 거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미세육과 파란 강조 1번, 이름 똑 떨어지는 아이 똑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의 모양은 홈에 가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굴림의 18. 출력 선택 다시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빠진 게 없는지 비교를 해 보세요. 6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네요. 제목을 넣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도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시간이 모자라서 다 완성할 수 없을 것 같다 싶을 때에는 도형과 스마트 아트가 함께 들어있는 친구들을 먼저 작성을 해주시기 권합니다. 도형들 몇 개를 빼먹더라도 기능들을 좀 완성하시는 게 좋아요.
스마트 아트를 넣고 그룹으로 묶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것들, 이런 세부 조건 하나하나를 맞추시는 게 점수를 더 확보하는 길입니다. 삽입의 도형 가셔서 제일 밑에 배경으로 깔 모서리가 한쪽 잘려져 있는 도형, 조절점 이용하시면 수정 가능하죠. 빙그르르 돌려도 되고 도형을 선택하셔서 위아래 상하 좌우 대칭 필요한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의 글자들은 굴림의 18이고요. 보기의 글자들은 까매 보이죠? 색깔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도형을 뒤집어서 글자가 같이 뒤집어지는 경우에는요, 그 상자 이용해서 따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삽입의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따로 선택해서 가져다 얹어 주세요. 도형이 완성됐으면 스마트 아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는 이렇게 올록볼록한 반딱반딱 느낌이 스마트 아트입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스마트 아트를 넣을 거예요. 비슷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도형을 따로따로 건드리지 않고요. 도형 바깥에 있는 커다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크기를 줄여주는 게 예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형 따로따로 건드리지 마시고 쭉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은 3차원의 만화, 3차원의 경사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선택한 상태에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 3차원의 만화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를 도형과 별도로 따로 크게 바꿔주셔야 돼요. 스마트 아트 선택하셔서 글꼴 홈에 가셔서 바꿔주면 되겠죠. 굴림의 크기는 18입니다. 라고 맞춰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스마트 아트를 찾겠습니다. 삽입의 스마트 아트. 두 개의 항목이 더 필요하군요. 그렇다면 왼쪽에 텍스트 상자에다가 맨 막내둥이한테
엔터 치시면 그 뒤에 또 다른 동생이 생기죠. 5개의 항목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글자에 대해서 추가할 게 없으니까 텍스트 창은 닫도록 하죠. 글자의 크기를 다시 맞추도록 할까요? 문제에서 스마트 아트 디자인의 3차원 경사라고 되어 있고요.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이니까 그것도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색상을 변경해 주면 되겠네요. 알록달록한 색깔 고르시고요. 3차원의 경사 찾으시고요. 글자의 색깔이 까맣다라고 하는 걸 처리 안 해주고 왔군요. 글자의 색깔이 까맣습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전체적으로 도형과 스마트 아트 완성이 됐고요. 그룹화해서 애니메이션을 주세요 라고 했네요. 1번 요만큼이고요. 2번 저만큼이죠. 한꺼번에 몽땅 다 드래그 하셔서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 뜰 거고요. 그룹이라고 하셔서 묶어줄게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도 몽땅 다 쫙 범위를 잡으시고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뜬다고요.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도형과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 그룹으로 묶어줬으면 애니메이션 주시면 되겠죠. 왼쪽에 있는 친구는 닦아내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바운드를 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왼쪽에 있는 친구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애니메이션, 닦아내기 위에서라고 옵션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친구는 애니메이션을 바운드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제대로 하이퍼링크와 애니메이션이 걸려 있는지는 슬라이드 쇼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처음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클릭하셔서 목차 보입니다. 맨 마지막 4번째 친구는 클릭하시게 되면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로 이동이 되고요. 클릭하게 되면 닦아내고 있죠. 클릭하게 되면 바운싱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작성이 잘 됐군요. 파일을 저장하셔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3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